유튜브를 보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해요. 아니, 동의를 했었어요.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5주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매주 동시에 맛과 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자잘한 문제가 두 가지가, 이 심각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풀 한우가 있다고 칠게요. 진짜 맛있게 소중한 타이밍에 이 한우를 꺼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보관하다가 상해버렸다. 진짜 짜증나지 않을까요? 버릴 때 냄새도 많이 나. 원두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두도 보관을 잘 못하면 모양 자체가 이게 바퀴벌레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원두에서 기름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전체적인 표면에 오일이 가득 차고, 그리고 나중에는 찐득찐득한 느낌의 오일로 변해버리거든요. 이런 원두는 맛에서도 담배 쩐내라고 해야 되나? 쾌쾌한 냄새도 나고, 한 입 마시면 그 불쾌한 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물론 이럴 땐 원두는 냉장고에 방향제로 써도 되고 화분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원두를 이런 목적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원두를 가장 맛있게 그리고 초간편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해요. 냉장고에 넣어둬라, 아니다 실온에 보관해라, 아로마 밸브가 달린 밀폐용기에 넣어라, 아니다 그냥 밀폐용기에 넣어둬라 등등. 근데 시키는 대로 해도 맛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변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나?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자,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원래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두를 제대로 보관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보관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교를 직접 해야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텐데, 보통은 한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커피란 게 마시기 직전에 먹은 음식도 영향을 주고요, 마실 때 기분도 커피 맛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음료거든요. 그래서 나름 10년 이상 커피를 전문으로 한 저도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실히 장담을 하고 설명을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5주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매주 동시에 맛과 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냉동 보관이 맞습니다. 대신 절대 공기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밀폐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제대로 못하시면 원두가 냉동고에 있는 냄새를 모조리 빨아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보관을 잘 해주시면 제 경험상 적어도 2달 이상은 동일한 상태로 보관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이상도 유지가 잘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건 5주 동안 매주 제가 맛을 확인하면서 원두의 변화 상태를 찍어 놓은 겁니다. 어때요? 외관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근데 변화 없는 외관과는 다르게 맛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사실 1주차 때는 별다른 부정적인 맛은 없었고요, 2주차부터 맛이 조금씩 변하더니 4주차부터는 사실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이 별로였습니다. 그 원인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들러붙은 수분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한 3달 넣어뒀다가 드실 거면 그냥 3달 있다 사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40g씩 소분 그리고 밀봉을 해주고 5주 동안 매주 한 봉지씩 꺼내서 맛을 확인해 봤습니다. 소분을 안 하고 냉동고에 넣어둔 거랑은 그 맛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매주 맛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의 변화 없이 가장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자잘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게 맛의 변화가 없지만 맛도 없다는 거예요. 갑분권 원두는 가스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빼줘야 커피를 추출할 때 물과 커피의 향 성분이 잘 닿아서 온전히 추출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스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커피를 내려 먹으니 이게 뭐라 그러지? 알맹이가 뭐 빠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밋밋한 맛의 커피가 돼버리더라고요. 맛이 안 올라왔어. 아직 가스가 덜 빠진 느낌? 그런 이유로 갓볶음 커피는 마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 심각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디게이싱을 해주고 보관을 시작하는 겁니다. 디게이싱 해주는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3일 정도 디게이싱을 해주고 냉동고에 넣어주시면 꺼낼 때마다 꽤 괜찮은 맛과 향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맛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보관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자잘한 문제인데요. 이 자잘한 문제 두 가지는 해결 방법이 아쉽지만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짧게는 30분, 완벽하게 해주려면 약 1시간 정도 꺼내놔야 되거든요. 밀봉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온의 온도와 원두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정말 귀찮습니다. 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 기다려버리면 안 마시고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안 기다리고 바로 개봉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공기 중의 수분이 이 차가운 온도에 타다다닥 붙어버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딱딱한 온도를 그라인더에 간다. 그러면 그라인더 날의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돼 버립니다. 하면 안 돼요. 소분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덤이고요. 원두를 구입할 때마다 소분하는 작업,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기다리는 시간까지 이게 귀찮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귀찮다. 두 번째 문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상온에 보관했던 애들은 어떤 맛을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아로마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커피 봉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로마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밀폐 용기, 그리고 일반 밀폐 용기, 이렇게 세 가지 용기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커피 봉투는 실링되어 있는 부분을 찢어버리면 더 이상 제대로 된 밀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로마 밸브가 있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게 되고 산소가 엄청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탈락. 이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는 용기를 극찬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 산소가 있고 눌러주면 이 산소가 최대한 빠지죠. 그래서 여전히 산소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원두 자체에서 가스를 뿜어내는데 이 뿜어내면서 이 속에 있던 산소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럼 이 용기 안에는 산소가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원두랑 산소가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완벽한 보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해요. 아니, 동의를 했었어요.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밀폐 용기에 담아둔 원두가 아로마가 달려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둔 것보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 프레시한 향이 훨씬 잘 유지가 되고 맛에서도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이 얘가 세고 얘가 좀 약한데 나는 좀 더 상쾌한 느낌이 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우선 이 원두가 머금고 있는 가스의 양은 일정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정량이 빠지고 나면 더 이상 가스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밀어낼 가스가 없으니 산소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패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가스가 배출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이 빠져버립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향기, 이게 같이 빠져버려요.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산소랑 원두도 닿고 산패 시작, 그리고 좋은 향도 빠져나가 버리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것도 탈락. 자, 마지막으로 밀폐용기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밀폐용기가 제일 좋고요.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용기 속에도 산소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원두가 가스를 뿜어냅니다. 산소가 밀려서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닫혀 있기 때문에 가스가 못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산소랑 가스가 서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원두 속에 침투되지 않는 형태로 보관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이 가스와 함께 원두의 좋은 향이 이 원두 속에 꽉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밀폐 용기가 아로마 밀폐 용기보다 더 맛있고 프레시한 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꿀팁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된 건가? 냉동고에 2가지 방법으로 보관하고 상온에서 3가지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5주차에 가장 훌륭한 맛과 향을 보여준 건 단연코 이 밀폐 용기였습니다. 밀폐 용기. 그래서 한 달 정도 드실 커피를 구입하실 때는 피곤하게 소분하고 진공 포장하고 냉동고에 넣고 꺼내서 1시간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볶은 지 한 달까지는 이 밀폐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다른 보관 방법들에 비해 가져가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맛, 편의성, 시간, 비용 뭐 이런 것들, 포장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제외. 적당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두고 숙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맛도 즐기시는 게 사실 피로도도 줄이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밀폐 용기는 한 2-3개 정도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요 사이즈는 한 350g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한 500g 사면 350g 넣어두고 나머지 150g은 이 커피 봉투에서 꺼내 드시면 되고요. 1kg짜리 샀다 그러면 700g 넣어두고 나머지 300g 봉투에서 꺼내 드시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내가 하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이렇게 뭐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요. 3달 동안 실험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한 번도 안 열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맞아볼 거예요. 총 3번. 나머지 하나는 매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친구 맛볼 때 같이 맛을 볼 거예요. 앞으로 3달 뒤에 그 맛의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그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막 소분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더 편안하게 맛있게 커피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커피 디자이너 JP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안녕!